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네,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어렵고 좀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녹록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었죠. 그리고 단 하루 반등을 주고 또 다시 미국의 이 시장과 그리고 러시아, 미국, 뭐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번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혼돈 속에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시간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들어서 이제 사실상 수많은 악재가 지금 시장에 한 번에 다 나오면서 정말로 1월 내내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보인 경우도 참 드물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간 좀 하락세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시장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1월 25일부터 뭐 정례 브리핑을 시작으로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7일 날 아마 이 회의에 대한 결과 발표가 좀 나올 건데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 불확실성 해소로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1월 27일 이후에 하루 정도 한 이틀 정도 시장의 흐름을 더 봐야 될 또 하나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그 LG 에너 솔루션도 1월 27일 날 상장이 들죠. 작년 대어라고 불리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등등이 상장을 했을 때를 상기시켜 보면 상장 그 당시의 주가 상태는 약간의 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대여의 상장으로 인한 수급의 이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번에도 엄청난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막대한 패시브 자금과 막대한 액티브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시스템적 원인 때문에 아마 1월 27일 날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짧으면 1월 27일 날 뭐 지수가 바닥을 나오던지 혹은 그 하루 정도 있다가 네, 진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어제 저는 사실 장 마치고 미 증시를 좀 보고 싶었어요. 네, 미 증시를 좀 보고 싶어서 일단 좀 늦은 시간까지 미국 장을 좀 보다가 좀 잠이 들었었는데 그 과정 속에 또 이렇게 늦게 시황 자료를 좀 올렸고 또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보시고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메일 내용에서 제가 이제 이 시황을 쓴 걸 거의 한 2달 가까이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보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가 카페에 글을 작성하는 내용들이 보시다 보면은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을 거예요. 대충 매일매일 작성하는 제 스스로 작성하죠. 누가나 뭐 이렇게 뭐 돈을 받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A4 한 장 정도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는 항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어디서 잘 찾아보지를 못하거든요. 내용을. 저는 참고할 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양질의 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메일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약간 좀 뿌듯한 생각? 왜냐면 그분은 일주일치를 매일 봤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금요일치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분은 지난주 금요일치부터 매일 아침에 돌려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 제가 단순하게 이 글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기사들이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에 이슈가 됐던 이 기사들을 그분은 체크를 했다라고 하네요. 저도 그게 다 안 되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작성했던 거는 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다시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나왔던 기사라든지 그런 걸 다시 요약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뇌리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저도 정리를 해놓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은 그 부분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체크하고 장 전에 또 체크하고 뭐 그런 방법뿐이 없죠. 뭐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보니까 나름 좀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면 시장의 변화 흐름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시장 판때기가 어떻게 지금 가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주 목요일 시장부터 빠르게 미 증시까지 전부 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목요일 미 증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바이든의 국정 연설 때문에 급락을 하고 목요일 날은 그 부분이었죠. 이제 장 막판에 시장이 빠져버린 거는 이 블링컨 미국의 외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이 있었어요. 그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이 회담 직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먼저 회담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러시아 주변 소비에트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그 외 유럽 국가들이 또 러시아에 대한 경고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목요일날 미 증시가 장 막판에 큰 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전방위적인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요일날 하이닉스, DB 하이텍, 그 밖에 수많은 IT 반도체가 급락을 피할 수 없었던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종목군들을 대응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날이었죠. 이런 거는 오후에 있을 이 외무장관들 회의, 러시아와 미국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막판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장 조금 안타깝게도 목요일날 들어왔던 반등은 지켜내지 못하고 좀 밀린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IT 반도체가 특히 많이 빠지는 시장이 연속되었고요. 지금 현재 금요일날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의 누적 이 선물 포지션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 풋옵션 528억인데 이게 갑자기 430억으로 늘어난 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갑작스럽게 이 하방에 대한 해지성 풋옵션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 2730포인트 언저리가 이 포지션에 집중된 구간이다 라고 보면은 단기 저점은 2730에서 50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은 시장을 여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바라보는 게 유리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 코스닥이 2% 이상 상승 마감했는데도 안타깝게 미증시 30분 남기고 이렇게 빠져버렸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미국도 옵션 만기를 어제 앞두고 목요일날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시장입니다.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 국내 증시의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1% 빠지고 있다가 시작했을 때는 양봉까지 또 뽑아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점 몇 프로에서 양봉 갔다가 마이너스 2.72%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안에 변동성이 엄청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전강 후 약의 장세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약세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약세장에서는 장 초반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물량을 약간 덜어낼 때 이 오후장에 밀어버리는, 즉
자금이 많은 그리고 물량이 많은 사람들이 오후장의 시장을 보면서 물량을 덜어내고 하는 현상이 보통 약세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약간 나스닥 시장에 발생을 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어서 이러한 연유로 일단은 미 증시가 낙폭을 굉장히 컸는데 1월 증시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수의 위치는 단기간에 많이 내려온 과매도권에 거의 근접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남은 이슈들이 많아 단기 V자 반등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이슈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죠. 사실은 금리와 LG 엔솔을 빼고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시장이 빠졌다면 V자 반등의 시나리오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가 겹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불확실성 해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시장 개인적으로 정말로 시장에 무슨 악재가 이리도 많이 출현하는지 작정하고 시장에 몰아서 나오는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 개인적으로 액땜한다는 생각으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이후 상장, 러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북한은 모라토리움을 또 해제를 해버리고 전 세계는 긴축에 돌입하는데, 특히 패드의 긴축 플러스 양적 긴축, 그리고 매드팩토, 뭐 신라젠, 안트로젠 어제 하한가 들어왔는데까지 제약바이오 악재, 뭐 위메이드, 위믹스 차트, 뭐 정말 말도 못하게 시장의 악재들이 수두룩 빽빽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한 번에 몰려올 때는 사실 그래요. 시장이 빠질 때 이상하게 악재들이 한 번에 몰려오고 시장이 또 올라갈 때면 호재들이 한 번에 터집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악재들이 몰아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 엄청나게 공포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통상 뭐 기술적 지표를 떠나서 시장에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뭐 얼마의 손실이 있다, 얼마의 손절을 했다, 뭐 눈물의 손절,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토론방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등등의 뭐 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주식짤, 뭐 그런 게 막 돌아다닐 때, 뭐 주가의 고점에서도 그런 게 막 돌아다니면서 심리적인 이 투자 인간 지표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인간의 공포가 극대화될 때, 사실 주식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이 광기를 타고 가고 이 눌림 매매는 개인의 절규를 먹고 수익을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극도로 공포로 느끼는 구간에서 눌림 매매가 들어가는 거고, 돌파 매매는 극도의 광기 상황 속에서 그 추가 상승에 편승하는 매매를 말하죠. 지금 시장을 보면 극과 극입니다. 돌파 매매는 잘 돼요. 시장의 돌파 매매도 잘 되고, 눌림이 지금 좀 안 되죠. 아직 그게 클라이맥스에 조금 덜 미치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밤에 있는 러시아 외무 장관 회담은 큰 성과 없이 끝난 상황이나 간밤 국채 금리가 일단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단기 우려를 가졌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 해소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부 소화가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말은 별 생각 없이 보낼 생각이고요. 자, 바로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증시 S&P 500으로 한번 보면, 자,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뭐 한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요한 지지대를 이탈하고 일단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반등의 흐름이 나올 구간까지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안 깨고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의 실적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보여주고, 엔비디아도 그간의 상승을 전부 반납을 하고 이 추세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좀 내려왔어요. 지지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는지 정도를 보면서 미 증시와 한국 증시를 복합적으로 좀 체크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뭐 조금 다행스러운 게 이 국채금리가 그나마 네 굉장히 높다가 조금 밀려준 거, 이 정도 하나만 좀 위안을 삼고 오늘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네 시장을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반도체 등 제재 예정 이슈에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삼성, SK, DB 하이텍 및 여타 IT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했다 고 봅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고요. 일단은 제재가 가해지면 분명 영향은 있을 것이나 아직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종목군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이럴 때는 그거죠. 포지션을 줄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때 엄청나게 깨졌죠, 종목군들 그때. 근데 화웨이 때는 이 화웨이가 이 비중이 31.8% 정도였어요. 중국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화웨이 때 중국의 비중이 31.8% 정도였는데, 지금 러시아는 사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고작 780억 0.8%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땐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올라갈 때는 분명히 뭐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장비 중에 테스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내려가고 있죠. 근데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질 때 이런 종목군들의 눌림으로, 그리고 같은 반도체에서는 이런 종목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라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못 샀던 IT 반도체에 이 관점을 두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북한의 모라토리엄 이슈 사진을 가장 해놓고, 이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날에는 이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뭐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이슈, 그게 외신에 보도가 됐다 뭐 등등이 다 섞였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빅텍, 퍼스텍, 한일 단조 등이 움직였죠. 지금 시점에서는 풋 종목군들을 일단은 빼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 퍼스텍이 대장으로 좀 올라왔지만, 일단 한일 단조, 퍼스텍 두 종목이 대장이고, 과거에 빅텍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한일 단조, 퍼스텍 두 종목 가지고 저는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그룹주 단기 반등이 시장 하락장 속에서도 강하게 나와 주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이제 신임 대표로 올라온 대표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언 속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자사주 매입이 바로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이슈는 지속될 사항이죠. 아직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MS가 불러온 메타버스의 반등, 다시금 메타버스의 반등,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가 그동안 과도하게 밀린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ETF가 있겠죠.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ETF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냐. 왜? 뭐 국내 유수의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의 뭐 메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간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주는 테마 섹터는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뭐 다음 주에 뭐 단기 불꽃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저는 잠시 눌림으로 보고 이슈는 살아있고,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부속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종목군들 좋은 눌림 자리가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몇 개 없죠. 텔레칩스, 어부 반도체, IA, 이게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저는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드림팀 이슈는 그대로 살아있고, 삼성전자의
M&A 이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내용들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전혀 시장에서 부각을 안 받을 수 없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 확진자 20일 날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도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과거 썼던 GH 신소재 그 외 원격 진단 재택의 대장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10,000명이 넘는 숫자는 또 이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 위주의 강세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10,000명. 네, 10,000명이라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에 2차전지 에코프로 BM 공장에 화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오늘 오전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사에서 양극재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4층과 6층은 보일러실과 이 뭐 숙식실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양극재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와서 사실 시간 외에 에코프로 계열사가 급락을 하고 LNF, 코스모, 신소재 등 양극재 섹터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월요일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현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DY 굉장히 강한 종목 속에서 시장 안 좋을 때 계속 강한 종목군도 봐야 된다 해서 오늘도 굉장히 1등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고요.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죠. 계속 봐야 되고 ABL 바이오, 바이오 리더스, 제약 바이오 대장주 눌림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매드팩토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유의미한 결과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액션이 너무 좋아 보인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 로봇 섹터 순환매 그리고 시장 반등할 때 소외가 잘 안 되는 게임주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네오이즈 정도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참 안 떨어지기를 바랬는데요. 네, 이 자리에 대해서 네, 낙폭 가능 구간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안 떨어지기를 바랬었는데 일단은 이 자리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자리냐면 이때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시킨 이 양봉의 시가 자리까지 일단 거의 근접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은 13,700포인트 언저리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와줄 걸로 예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 추세라는 게 깨졌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 추세라는 게 지금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추세가 깨졌죠. 나스닥은 이 구간에서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급락이 나오는데 이 보통 급락이 나올 때는 이 대칭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뭐 이런 뭐야 보통 대칭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하락의 폭을 일단은 좀 넘어서면서 이번 하락 파동이 조금 더 깊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저는 나와봤자 이제는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왜 드디어 나스닥도 과매도권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나온 최초의 과매도 영역에 일단은 나스닥은 빠져들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면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빠지면 매수에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좋은 ETF라든지 나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뭐 SOLX 뭐 이런 거 좀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보고 TQQQ라든지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뭐 3배 추정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일단 아까 선물의 위치에서 네, 273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서 단기 박스권을 그리는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사실 이 구간은 없었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시를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저는 좋겠습니다. 사실 이때도 너무 저평가된 주가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이때보다도
수출 실적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은 높아 있는 상황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많은 유동성이 한 번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고로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뭐 이 언저리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고 뭐 레벨 다운이 된다면 뭐 여기까지 뭐 연말에 빠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에서는 박스권을 다시 만드는 모습이 나와줄 걸로 조심스럽게 또 예상이 되네요. 지수라는 게 예상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칭 하락. 네, 대칭 하락의 폭이 여기까지는 저는 좀 채워져야 이 하락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중 라이브 때 월요일날 이런 캔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개파락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로 대응한다.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매수로 월요일날 대응을 해야 될지. 왜?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이 저점과의 길이가 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관성이라는 게 또 시장에는 작용을 합니다. 박스권 하단에 근접하면 그 박스권을 이탈하고자 하는 또 흐름, 이 박스권 상단에 있으면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항상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그런 흐름에서 일단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해서 방향성의 이 5일 이평선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돌리는 시점을 확인하고 봐도 저는 늦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맞으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더 큰 손실이 나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는 이번에는 참아보고 완벽하게 이평선을 타는 뭐 이런 모습, 그리고 악성 매물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성 매물대들은 시장에 분명히 존재. 이것도 악성 매물이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1000포인트까지는 당연히 가는 거고, 이 자리도 지금 악성 매물이에요. 960포인트도 여기가 또 완벽하게 돌파되면 상승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지수를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는 전부 다 개별주 흐름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목요일날 제가 매매했던 오토엔이 사실 금요일날도 제 1순위 매매 대상 종목이었는데, 사실 너무나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사실 접근 자체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은 굉장히 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 좀 눌렸을 때는 계속 관심 받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예요. 대장주. 그리고 DY. 제가 시간 외에서 매매를 해서 좀 괜찮은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죠. 얘는 9,000이 어제 종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회원님들하고 매수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목인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견고한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눌리겠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을 받고 5일선 근처에서는 이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고 시장 안에서 주도주 중에 주도주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요. 장 초반에 좀 빠질 때 들어가서 일단은 시가 회복할 때 팔고, 이 이후에 돌파를 탔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 타가지고 좀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어제 오늘 돌파를 조금 머뭇거리게 했던 종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머뭇거리게 좀 만들었던 종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IT 반도체 종목을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의미 있는 갭 구간들, 여러 지지 구간이 많은 구간들에서 일단 지켜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DB하이텍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의미 있는
지점이죠. 의미 있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반등을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평선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11선 언저리에서 일단은 일부 차익을 하고 이 캔들의 이 크기가 작아지는 순간에서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을 계획을 해볼 1등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등주. 그리고 IT 반도체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시그네틱스 최근에 기판 중에서 좀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영향에 의해서 이 박스권 돌파한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 대덕전자도 금요일날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었죠. 이 구간, 이 구간 언저리의 흐름을 보인다면, 이 또한 관심으로 놓고 봐야 될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은 시장에 온통 잡주들, 테마주들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돌파로만 좀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눌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눌림이 아직 절규가 끝나지가 않은 흐름으로 보여져 눌림은 천천히 분할로 잘 대응을 해야 될 시간이고, 돌파 위주의 좀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7%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했죠. 낙폭이 과해서 실적 반등 흐름 정도 금요일날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돌파 매매 대상으로는 만들어 놓고 좀 봤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대응을 좀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 종목군들 보면 전부 다 돌파로 대응을 해서 돌파로 매매를 좀 끝내고 있고요. 금요일날 상한가에 간 TS 트릴리온, 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파동이 굉장히 강하죠. 한 번에 상한가 가고 올랐다가 눌려서 또 올랐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2,600억이 터진 이후에 단기 과열 들어가서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기는 했었는데, 뭐 또 다른 이슈를 좀 붙여서 좀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금요일날은 눌림 매매는 뭐 몇 개 좀 진행을 하고, 대부분은 돌파 매매 위주로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종가 베팅은 매드팩토를 좀 들어가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얘는 올라오면서 좀 매도를 좀 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다시 좀 보죠. 텔레칩스도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이때 강력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반등 이후에 조금 쭉 밀리는 모습입니다. 워낙 이 종목은 과거에부터 끼가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이 격하기 때문에 1차로 뭐 이런 구간에서 보고, 뭐 2차를 뭐 계획을 잡고, 눌림에 대한 계획을 잡고 분할로 스윙을 해보면은 모멘텀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에서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맥스트, 최근에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바이브 컴퍼니가 굉장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보다는 바이브 컴퍼니 위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MBT라는 종목은 구간을 좀 저는 타이트하게 놓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지켜지는 흐름의 계산을 갖고 여기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일 거고요. 아니면 손절을 단행을 할 거지만,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된다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조만간 세컨 서울에 대한 이 백서가 오픈이 될 거고, 세컨 서울이
백서가 오픈된 이후 설 이후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T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토요일, 일요일,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받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